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펌프의 고속화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장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입니다. 문제를 먼저 써볼게요. 산업기계 설비 기술사 제 111회 제1교시 02번 문제이고요. 키워드들을 써보면은 펌프, 고속화,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주의사항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장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면 먼저 펌프 속도를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상사 법칙 한번 꺼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비속도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속도 말고 흡입 비속도 공식은 비슷합니다. 흡입 비속도 개념을 한번 꺼내 볼게요. 그리고 펌프 고속화 그리고 이것의 장점 먼저 장점 그리고 이것의 단점 또는 이제 주의사항 이런 개념인 거죠. 먼저 펌프 속도입니다. 1번 이 펌프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 좀 살짝 그리고 싶어요. 펌프를 이제 측면에서 본 걸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저는 펌프와 모터, 펌프에 모터가 달려있죠. 그리고 약간 원심 펌프로, 그리고 횡축으로, 그리고 이제 단단 펌프, 1단 펌프 정도로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는 것을 간략하게 그리는 거라서. 여기가 펌프 쪽, 여기가 이제 모터 쪽, 그리고 이 둘이 이제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축도 그릴게요. 이게 이제 축과 축을 잇는, 펌프 축과 모터 축을 잇는 그런 커플링이고요. 여기는 이제 흡입 측, 석션이죠. 여기는 송출축. 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려볼게요. 패킹 상자, 축봉 장치 그려볼게요.
또 패킹 상자는 축봉 장치 이렇게 X표 해줍니다. 단면도 그릴 때요. 여기에 베어링, 볼 베어링, 여기도 볼 베어링, 볼 베어링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공중에 떠 있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서포트도 하나씩 그려줄게요.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를 서포트로 그려봤습니다. 그려봤고요. 또 이제 유체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또 토출이 되겠죠. 그래서 석션 측, 디스차지 측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그려볼게요. 케이싱, 그리고 임펠러, 그리고 축봉 장치, 그리고 베어링, 그리고 커플링, 그리고 전동기, 그다음에 지지대, 서포트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케이싱, 이거 축봉 장치, 이거 커플링, 이거 서포트 되고요. 임펠러는 이제 얘가 임펠러, 그쵸? 베어링은 이제 얘가 베어링, 전동기는 이제 얘가 전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펌프 축, 그리고 모터 축까지 그려볼게요. 그러면 펌프 축은 어떻게 나타나죠? 펌프 축은 이제 얘가 펌프 축이죠. 펌프 축 그려봤고요. 모터 축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펌프 케이싱일 것이고, 흡입하고자 하는 이제 곳에서 물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펌프 축이 회전하면서 이 임펠러를 회전시켜서 이제 물이 토출이 될 거고요. 그쵸? 이 토출축을 통해서. 근데 이 펌프 축이 돌아가는 원리는 이 모터가 모터 축을 돌리면서 모터 축이랑 펌프 축이 커플링 통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 축이 돌고 펌프 축이 돌고, 그래서 임펠러가 돌고 물이 흡입돼서 물이 송출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축봉 장치는 여기 케이싱의 물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안 되도록 이제 실링을 해주는 역할이고요.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펌프 축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마 케이싱에서 지지가 되겠죠. 전동기는 모터고요. 같은 말이죠. 그리고 서포트는 이제 이런 펌프 케이싱이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지지해 주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모터 또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원심 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지금 이게 펌프 속도잖아요. 이 펌프 속도는 이 모터의 속도예요. 왜냐면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로 펌프가 같이 연결돼서 돌아가니까 이 펌프 속도라고 하면 모터 속도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제, 왜냐 이들이 일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근데 모터의 속도는 이렇게 동기 속도라는 게 있어요. 동기 속도는 이제 이론상 속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무구화 상태의 모터 속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모터 속도를 결정 짓습니다. 모터 축 여기 있죠?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터 속도랑 이제 펌프 속도는 같죠.
펌프 속도는 이제 펌프 축 속도 넣어보시면 될 거고요. 동기 속도에서 이제 모터 속도, 펌프 속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동기 속도는 무부하 상태지만 모터나 펌프는 이제 부하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부하 상태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기 속도 공식을 먼저 한번 써보면은 NS라고 할게요. NS는 60 곱하기 2 곱하기 주파수 F P로 나눠줍니다. 60은 이제 F는 주파수예요. 교류 전류 우리가 쓰는 가정에서 쓰는 교류 전류는 예를 들면 60Hz죠. 60Hz라는 말 자체는 이제 1초에 60번 이제 이렇게 뭐 회전한다 아니면은 뭐 1초 60번 반복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류라는 전류는 이제 이런 헤르츠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1초에 60번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회전수는 RPM 단위로 얘기를 하죠. RPM이면은 레볼루션 퍼 미니트니까 1분을 알아야 돼요. 얘는 1초예요. 그러니까 1분은 60초죠. 그래서 여기다가 1분 동안의 단위로 나타낼 거니까 이게 60번 반복될 것이고요. 전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그래서 2가 곱해집니다. 그리고 P는 극수예요. 모터를 보면은 이제 극이 있는데 보통 짝수로 해서 2극, 4극, 6극, 8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수가 2면은 요거를 2로 나눠주면 되고 극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이 속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동기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동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뭐 단위를 써보자면 60 있고 2 있고 그리고 F 있고 P 있고 그다음에 이제 N S 있다고 한다면 60은 먼저 F는 헤르츠예요. 그래서 헤르츠 써주고요. 폴은 P는 폴수라고 해서 개수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2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이제 이 개수라고 써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주파수. 얘는 이제 극수. 그리고 얘는 이제 RPM 되겠죠. 얘는 동기 속도 주어져 있고요. 60은 1초에 1분이 60초니까 세컨드 퍼 미누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모터 속도 속도 펌프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ns 동기 속도에 슬립을 곱해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슬립. 그러니까 미끄러진다. 슬립이 미끄러진다죠. 그래서 뭐 이제 1%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미끄러지니까 덜 돌아갈 거 아니에요. 1% 미끄러진다. 그럼 0.01이죠. 그래서 0.99만큼 얘의 0.99만큼 돌아간다. 2%면 여기가 0.0이니까 1에서 0.02 빼면은 이제 98% 0.98만큼 동기 속도의 0.98배만큼 돌아간다. 그러니까 덜 돌아가는 거죠.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S는 슬립률이라고 합니다. S는 사실은 무차원 수죠. 퍼센트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공식에 들어가는 건 무차원 수고. 슬림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제 이 주파수는 60Hz라고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수가 4극인 모터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4극인 모터에다 4를 이렇게 분모에 넣어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동기 속도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슬립이 2%라고 할게요. 그럼 1 마이너스 0.0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나옵니다. 원래는 동기 속도는 이제 요걸 곱하기 전에 걸 곱하면은 1800rpm이 나올 거예요. 요것만 구하면. 근데 1800rpm 1분에 1800번 도는데 4극 모터인 기준으로. 근데 슬립이 2% 정도 되면은 1800 중에서 2%인 한 36바퀴 정도는 좀 덜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기 속도 또는 모터 속도, 펌프 속도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했어요. 펌프 속도는 얘가 돌아가는 속도니까 펌프 축이 돌아가는 속도니까 모터 축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모터 축 속도라고 볼 수 있고, 모터 축 속도는 이렇게 동기 속도와 슬립에 따라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펌프 속도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괄호 1번을 만들었습니다. 괄호 2번은 여기다가 쓰고 괄호 3번을 여기다가 쓸게요. 괄호 2번 여기다 먼저 쓰면 2번 상사 법칙. 상사 법칙은 이제 유체 기계 뭐 각종 교재들을 보시면은 이제 항상 중요하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속화를 설명할 때 이 상사 법칙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정의를 해주는 거고, 정의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상사 법칙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이제 터보형 유체 기계인 경우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하학적 상사, 그리고 역학적 상사,
그리고 이제 운동학적 상사를 만족시킨 경우의 하나입니다. 이 기하학적 상사 다음에 역학적 상사보다는 운동학적 상사를 먼저 순서를 두는 게 원래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역학적 상사가 맨 뒤로 오는 게 맞는데, 제가 여기 순서를 좀 바꿨었다는 점. 먼저 운동학적 상사를 쓰려고 했는데 역학적 상사가 먼저 나온 것 뿐이에요. 뭐 순서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순서를 보통 운동학적 상사를 기하학적 상사 다음에 먼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만족시켰을 때 상사 법칙이 성립합니다. 상사 법칙을 이제 써볼게요. Q2는 이제 회전수 B 그리고 임펠러 직경의 B, 이 1승에 3승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Q1에 비례한다. 그리고 H2 양정이죠. 얘는 N1, N2, D1, D2. 얘 제곱에 비례하고 얘 제곱에 비례하고, 뭐가 양정 1에 비해서. 그 다음에 L2는 N1, N2 임펠러 직경. 원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상사를 해요. 만약에 기하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면에서 이 1번과 2번이 한 뭐 2배 정도 또는 3배 정도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상사인 경우에 1은 그 첫 번째, 2는 두 번째의 회전수, 뭐 임펠러 직경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정, 유량 양정 동력, 축동력 이렇게 됩니다. 회전수비 3승, 임펠러 직경에 비해 5승에 비례하고요. L1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사 법칙입니다. 유량은 이제 회전수 비의 1승 그리고 임펠러 직경 비 3승에 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 비의 2승 그리고 직경 비의 2승에 비례하고요. 뭐에? H1에 대해서. 그리고 축동력은 회전수 비의 3승 그리고 직경 비의 5승에 비례한다. 이게 상사 법칙입니다. 많이들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사 법칙을 먼저 간단하게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3번 흡입 비속도. 흡입 비속도 여기다 써볼게요. 한번 다시 여기로 와서 흡입 비속도. 여러분들 비속도 공식 알고 계시죠? 흡입 비속도도 비속도 공식과 유사합니다. 공식은 먼저 S로 표현할게요. 흡입 비속도를 S는 회전수 곱하기 유량 2분의 1승 그리고 NPSH RE 필요 흡입수도죠. 얘 4분의 3승. 네, 이게 공식입니다. 그냥 비속도는 이 NPSHRE에 전향정이 들어가죠. 단위는 N 그리고 Q 그리고 NPSHRE 그리고 비속도, 흡입 비속도. N은 이제 RPM이고요. 회전수기 때문에 Q는 최종 유량이기 때문에 미터 삼승 퍼 미너트, 뭐 미터 삼승 퍼 세크, 미터 삼승 퍼 아우어, 뭐 다른 단위들도 쓸 수 있는데 이제 여기 흡입 비속도 쓸 때 제가 많이 쓰는 단위는 이겁니다. NPSHRE는 이제 미터로, 이때의 흡입 비속도의 단위는 지금 이 위에들을 다 뭐 약분, 나열 이런 거 할 필요 없이요. 그냥 RPM 그리고 미터 삼승 퍼 미닛 콤마, 여기도 콤마죠. 콤마, 그다음에 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로 표현하면 됩니다. 얘는 흡입 비속도. 양흡입 펌프일 때는 Q 대신에 Q를 2로 나누니까 쓸 공식에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설계 기준으로 흡입 비속도 S를 1200에서 1300으로 채용합니다. 이 말은 일반 설계에서는 S가 1200에서 1300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흡입 비속도를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펌프 고속화. 펌프 고속화. 펌프 고속화는 그냥 말 그대로 펌프 속도를 높이는 거죠. 네. 그럼 고속이 되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도를 높이려면 이제 이 전동기 모터와 이제 펌프 축 사이에 이제 증속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속기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공식들을 보면은 이제 이 극수가 아까는 뭐 4극 모터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하면 보였는데, 뭐 4극 모터, 6극 모터, 8극 모터 이렇게 극수가 많아져요. 다양해요. 그래서 극수가 작은 모터를 쓰면은 이제 속도가 올라가겠죠. 동기 속도가. 그래서 극수가 작은 모터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극수 제어, 똑같은 비슷한 원리로 극수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극수 제어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극수 변환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극수를 이제 제어를 통해서 이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기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고속화니까 낮추는 거겠죠. 극수 제어를 낮추는 쪽으로 제어를 하면은 이제 펌프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이제 슬립 제어가 있습니다. 슬립 제어는 이제 여기서 이 슬립을 제어하는 거예요. 슬립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모터에 공급되는 전압을 이제 변경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찾아봐서 이 정도 이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압 변경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전압 변경을 통해서 이 슬립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슬립을 뭐 낮추면은 속도가 올라갈 것이고, 슬립을 높이면은 이제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는 고속화이기 때문에 슬립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압 변경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어가 이제 주파수 제어입니다. 왜냐, 여기서 이 동기 속도에서 주파수도 하나의 변수죠. 극수도 하나의 변수고, 또 슬립도 하나의 변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변수를 또 방금 봤으니까 한 번은,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주파수를 제어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인버터를 사용하면 주파수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고속화에서도 제일 많이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파수 제어일 거예요. 필요에 따라 펌프 속도를 높이고 필요에 따라 펌프 속도를 낮추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런 주파수 제어일 거예요. 인버터를 사용하는. 이제 인버터는 예를 들어서 뭐 컨버터라는 용어도 있고 순수한 인버터라는 용어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버터는 들어오는 교류 전류를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파수를 이제 변화시켜주는 그런 거를 이제 인버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Hz 전기로 교류가 들어와요. 그럼 걔를 DC로 바꿔주고, 이 부분이 컨버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교류로 다시 바꿔줘요. 교류에서 증류 바뀌었는데 다시 그걸 교류로 내 주파수를 다르게 변경시키는 거죠. 아까 60Hz 교류가 이제 예를 들어서 80Hz를 뭐 100Hz를 100Hz 교류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라고 하면은 이제 교류 전류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직류로 바꿔주고 그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주면서 원하는 주파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를 인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파수를 이제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이 펌프 속도를 변경시킬 수가 있고 여기는 펌프 고속화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5개 정도의 방법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펌프 고속화의 방법들을 이제 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5번 장점입니다. 장점은 이제 여기서 N2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D1, D2 고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얘가 어느 하나의 두 개의 물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의 물체인데 속도를 처음 속도, 두 번째 속도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D1이랑 D2는 같아지겠죠.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될 것이고요. N1은 처음 속도가 고정이 될 것이고요. N2는 처음 속도보다 높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펌프 고속화니까. 그럼 어떤 변화들이 이제 겪어지고 그러한 변화들 중에서 장점인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단점인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1번 N2가 높아져요. 그러면 유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유량을 늘릴 수 있다. 되겠죠. 두 번째, N2 높이면 또 양정을 늘릴 수가 있겠죠. 양정을 늘린다는 단어보다 높일 수 있다. 더 적합하겠죠. 높일 수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임펠러 직경을 높이면 이제 유량과 양정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변수를 고속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다면 임펠러 직경 확대 필요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펠러 직경 확대 필요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양흡입 유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이제 양흡입 임펠러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양흡입 임펠러 사용
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양정을 높일 때 임펠러 단수 뭐 1단, 2단 이렇게 단수 증가시킬 필요도 없겠죠. 그럼 이제 이런 방법들 필요 없이 이 회전수만 갖고 놀면서 유랑과 양정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점이 최종적으로 또 얻어져요? 이제 펌프의 소형화가 가능하겠죠. 예, 원래는 양정을 높이고 싶을 때, 유량을 높이고 싶을 때, 이제 뭐 임펠러 직경을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단수를 늘린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펌프의 대형화가 필요하는데 회전수만 높임으로써 기존의 크기 그대로 또는 작은 크기로 이제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소형화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간 간격이 좀 작아서 이렇게 위아래 간격이 작아서 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주의사항입니다. 약간 주의사항, 뭐 단점 뭐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되겠죠. 일 번 동력이 증가한다. 이제 여기 상사 법칙의 세 번째 보세요. 이제 회전수가 증가하면 동력이, 축동력이 증가하겠죠. 이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흡입비 속도를 잠깐 와볼게요. 지금 흡입비 속도를 아까 3번에서 한 이유가 이제 주의사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 흡입비 속도를 일반 설계의 경우는 이제 1200에서 1300 정도로 채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상사 법칙을 통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유량도 증가하죠. 그럼 이 분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MPSHR도 동시에 증가를 해야겠죠. 왜냐면 이 S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NPSHR이가 증가한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원론적인 그런 이유로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설명은 아니고 공식을 통해서 이제 제가 유출을 해보는 그런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가고요. MPSHR이가 증가하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뭐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 증가 있죠. 그리고 3번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면 이제 좀 운전 불안전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운전 빠르면 그렇겠죠. 불안전성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뭐 진동, 소음, 발생 가능성 증가하겠죠. 불안하니까, 불안정하니까요.
또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제 위험 속도들을 이제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몇 번 지나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동 시에 좀 불안정성도 증가하겠죠. 운전 불안정성 증가한다. 그리고 4번 이런 축봉 장치, 베어링 이런 데는 결국 축과 베어링이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위 시간 동안 회전수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고속화를 통해서 그러면 수명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베어링과 축봉 장치에서 마찰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수명 단축 가능성 증가. 이렇게 주의사항을, 단점을 한 4개 정도 써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실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02번 문제를 오늘 다뤄보았습니다. 키워드들은 펌프, 고속화, 주의사항, 장점이고요. 펌프는 저는 이제 원심 펌프, 터보형 유체 기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펌프 속도란 무엇인가, 아니 어떤 것인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상사 법칙을 이제 나중에 고속화에 따른 장점, 단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요. 흡입비 속도도 나중에 이제 고속화의 그런 단점을, 주의사항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 고속화 본격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의미 그리고 방법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장점, 고속화의 장점, 그리고 고속화의 주의사항,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펌프랑 모터의 단면 또는 측면을 이제 지켜보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저희가 결국 모터 속도랑 펌프 속도랑 같다, 모터의 속도랑 펌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 속도라는 개념 정의를 통해서 모터 속도는 펌프 속도는 동기 속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구하는구나. 근데 이제 무부하 상태가 아니라 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슬립이 있구나. 그럼 슬립까지 구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펌프 속도를 이제 계산할 수 있구나. 어떤 팩터들과 연관이 있구나. 주파수, 극수, 그리고 슬립과 관계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사 법칙. 상사 법칙은 이제 가정의 터보형 유체기계, 기하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요게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Q2는 이렇게 회전수비의 1승, 직기형비 3승에 비례하고 H2는 회전수비의 2승, 직경비의 2승에 비례하고 L2는 회전수비의 3승, 직경비의 5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유량, 양정, 축동력 알아보았습니다. 고속화는 말 그대로 이제 펌프 속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증속기 사용하는 방법, 국수가 작은 모터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국수 제어, 슬립 제어, 주파수 제어, 이렇게 인버터 사용하는 것이 주파수 제어겠죠. 이 중에서는 5번째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 이제 요거 상사 법칙을 통해서 이제 유량을 늘릴 수 있다, 양정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소형화가 가능하죠.
주의사항은 이제 상사법칙을 통해서 동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흡입 비속도를 통해서 이제 MPSH가 증가한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기계가 너무 빠르게 달리면 그 운전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에 더 많이 회전하기 때문에 수명은 더 짧아질 거예요. 수명 단축, 진동 소음, 캐비테이션,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시간 넘어서까지 이제 잘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